회계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회계인데 우리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배워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원가관리 회계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자, 우리 회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계. 물론 제가 이제 뭐 습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굳이 답할 필요는 없어요. 습관이니까. 아시면 대답해도 되고. 회계가 뭘까요, 회계? 제가 회계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근데 졸업하고도 회계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다면, 누가 저한테, 야, 너 회계사니까 회계가 뭐야?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죠. 그럼 회계. 회계가 뭘까? 회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이제 회사 다니시니까 회계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회사는 어떤 그 하나의 액션을 할 때 그거를 다 장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회사에서 이 보드마크 하나를 사겠다. 이 보드마크 하나마저도 여러분들 임의로 못 사요. 어떻게 사요? 팀장님한테 품위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결제를 승인하게 되면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부분인데, 실제 결제가 끝나면 그 서류는 다 회계팀에 넘어가요. 그 회계팀은 일일이 다 기록을 합니다. 혹시 그게 회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회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기라고 그래, 부기. 장부의 기록. 자, 그냥 사실을 기록하는 걸 부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건 회계. 회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어떤 정보라는 걸 만들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보? 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돼야 되는 게 정보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면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회사를 둘러싼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또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회사의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주? 떡? 자, 요즘에는 회계가 어떤 특정 전문 지식이 아니고요. 회사 생활할 때 최소한 가지고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뭐 회계팀에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회계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라고 하잖아요. 이 재무상태표는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자본,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요걸 배우러 온 건 아니지만, 요 구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2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은행에 가서 1억을 빌리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특정 개인의 재무 상태, 이걸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이거를 회사로 확대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무 상태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채와 자본은 자금의
조달 측면이라고 하고요. 자산은 자금의 운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법인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법인. 우리 다 법인일 것 같은데요. 법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법인? 자, 이 법인은 상법상의 용어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인격을 부여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법인격. 그럼 법인격을 부여했다는 게 뭘까? 자,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인. 회사의 주인 사장님인가요? 주주죠, 주주.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얘를 팔려고 그래. 그럼 계약서에 사인해야 되잖아요. 누가 사인을 해야 돼요? 현재 집주인인 나하고요. 이제 아파트를 구매할 사람하고 사인을 해야 돼요. 그 주인 대 주인 간에 사인을 해야죠. 그럼 이 회사는 제3자랑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누가 사인을 해야 돼요? 회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주잖아요. 그럼 계약서에 주주가 사인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 주주는 몇 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외국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법에서, 상법에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지만 계약은 회사 네가 할 수 있어 라는 개념이 법인격을 부여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라는 건 물리적인 실체가 없잖아요. 사인할 수가 없다고. 그럼 그걸 누가 대신해줘요? 대표이사가 대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서를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땡땡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도장은 누구 도장을 찍어요? 대표이사 도장? 아니죠. 법인 인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인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걸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 법인, 이제 회사라는 건 상법에서 이제 설립하기 허가를 해준 건데요. 회사의 존재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사의 설립 이유. 다 배웠을 텐데? 그렇지, 이윤창출이지.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설립된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 설립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자, 너는 회사니까 돈 많이 버니까 사회에 기부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거는 회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회사는 돈만 많이 벌면 돼. 그게 존재 이유니까. 그럼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상법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근데 이 회사라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껍데기밖에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설립이 됐으니까 뭐가 필요할까? 돈을 벌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경제학 배우신 분들은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뭐 현실적으로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지, 돈. 요즘 학교 와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러던데, 돈을 많이 벌려면 뭐가 필요하니 물어보니까 부자 아빠라고 그러던데, 요즘에는. 어찌됐든 돈을 벌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하고 자본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본을 조달. 즉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채하고 자본을 조달하는데요. 부채 쪽을 투자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죠? 그렇죠. 부채를 투자한 사람을 채권자라는 표현을 하고요. 자본을 투자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주주. 요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회계학 전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삶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 자,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식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주식? 정말 안 해요? 주식 전문가인데? 수익률 50%인데? 주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그 최고 피라미드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 다 직장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사람. 응? 사장이지 뭐 사장. 사장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장을. 사장 뽑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주야 주주. 주주라고.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그룹이 주주예요. 주식 투자자예요. 근데 우리는 주식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어. 제가 주식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자, 주식이 투자일까 투기일까? 자,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올 것 같아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월급만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거예요? 앞으로 투자해야지. 자, 코인이죠, 코인. 코인을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투기라고 생각하세요? 코인? 투자? 코인을 투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코인하고 주식하고 차이점. 차이점. 다 관심이 없구나. 그 바람직한 자세긴 해요. 코인 관심이 없는 거. 코인은 투기예요, 투기. 주식은 투자라고. 그러면 어떤 차이겠을까? 투기와 투기가. 투자와 투기가. 투자는 내가 뭘 샀을 때 그거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사는 게 투자예요. 여러분 비트코인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사요?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투기는 그 대상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가늠하는 게 아니고 변동성.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게 투기라고. 그럼 주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야, 투자. 여러분들은 왜 주식을 두려워하냐? 그거라, 그거. 내가 뭘 살 건데 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얘를 사게 되면 주가가 올라도 잠 못 자고요. 떨어져도 잠을 못 자.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올라도 잠 못 자. 왜 못 자요? 언제 팔아야 될지, 얘를? 떨어지면 더 잠 못 자겠죠? 주식은 투자예요, 투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주식을 살 때는. 이 주가가,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미리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사는 게 주식 투자라고. 그게 안 되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돈을 딸 수가 없어요. 주위에서 나 주식으로 돈을 땄다. 다 뻥이야, 뻥. 뻥이에요. 롱텀으로 보면 절대 못 따요, 주식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식은 언제 돈 번 거예요? 다 팔고 스탑하면 돈 버는 거야. 근데 주식을 샀는데 상한가 됐어. 올랐잖아요, 주가가. 돈 번 거예요? 안 번 거야. 언제 돈 벌어요? 팔아야 돈 버는 거야. 이해되세요? 하한가 된다고 하더라도 손실 아니에요. 언제 손실? 팔아야 손실이에요. 결국에 내가 100만 원 벌었어. 벌고 안 해야 돈 따는 거예요. 이해되죠? 100만 원 벌었는데 또 투자했어. 돈 번 거예요? 안 번 거야. 그럼 주식을 언제 그만두지 아세요? 언제 그만둘까? 나 주식 이제 안 할 거야. 돈 번 상태에서 그만두는 분 계세요? 없어. 누가 그만둬요? 박살났을 때 그만두는 거라고. 박살났을 때. 절대 주식으로 돈을 못 따요. 아예 손도 대지 마시라고. 근데 그래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량주 있잖아요. 사서 보지 마세요. 그러면 돼. 근데 우리는 우량주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죠? 우량주는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재미있어 없어? 없거든. 우리는 뭐 어떤 거 좋아해요? 미친 주 이거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바람은
사고 팔고 사고 팔고죠. 현실은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안 된다고. 자, 이런 걸 하려면 강의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듣고 판단하시라고. 할지 말지. 자, 그래서 회사는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채와 자본을 조달하는데요. 부채를 투자한 사람을 채권자라고 그러고요. 자본을 투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자, 부채. 부채가 빚일까요? 아닐까요? 빚. 부채가 빚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의 부채는 빚이에요. 회사의 부채는 빚이 아니에요. 자, 하나만 좀 설명해 드리면, 제가 주식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가져와요. 제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너무 좋은 회사예요. 뭐가 좋은데요? 이 회사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은 회사야.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100% 틀린 말이라고. 회사의 부채는 빚이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 빚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싶어가지고요. 은행에 가가지고 1억을 꿨어. 커피 전문 해보려고. 근데 지점장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1억 꺼드릴 테니까 이자율은 5%예요. 이자는 갚아야 되고요. 나중에 원금을 갚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커피 전문점이 망하면 안 갚아도 돼요. 그런 조건이라면 여러분 돈 가지고 사업하시겠어요? 빌려서 하시겠어요? 그렇죠. 다 빌려서 하죠. 다. 인성이 비슷하잖아요. 애들랑 다. 내 돈 가지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 조건이 바로 이 부채라고. 이 부채야. 자, 회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주죠. 그럼 회사가 은행에 돈 못 갚아가지고요. 부도났어. 그럼 은행이 주인인 주주한테 연락해가지고 돈 갚아서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회사가 망해도 나는 책임을 안 져. 그게 바로 회사라고. 자, 개인은 다르죠. 근데 개인 자격으로 돈을 꿨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나. 누구 와요? 여기 용문신. 이 형들이 온다고. 자, 회사의 부채는 빚이 아니에요.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채와 자본을 조달하는데요. 이 채권자하고 주주는 회사에 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집어넣을 때 그냥 막 집어넣어요? 돈이 막 남아 돌아서? 아니죠. 왜 회사에 돈을 집어넣어요? 무슨 목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집어넣었을 때 적정 수익률을 얻고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게 바로 요거라고, 요거.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가 바로 주주, 채권자가 되고요. 요분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 그래요.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Financial Accounting, 즉 재무회계는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우리가 아는 게 바로 재무회계라고. 자, 재무제표. 대표적인 재무제표 뭐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있죠. 이게 바로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투자하면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회사 종목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할 건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정보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회계라고, 회계.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할 건데 회계라는 정보를 활용할까 안 할까? 책에서 하라고 써 있는데. 안 하면 돼야 안 돼요. 해야 돼 그러면? 하고 재무제표를 보고하면 좀 수익이 높아요? 이게 이론과 실무의 괴리죠. 어찌됐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회사의 내부에 있으면서 회계라는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우리 다 회사 내부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부 정보 이용자일까요? 우리들? 맞아요, 틀려. 솔직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느낌이. 회사를 선택할 때 판단의 기준이 뭐였어요? 아,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의 성장성, 미래 가능성 이런 걸 보고 했나요? 아니면 급여, 복지, 휴가 보고 했나요? 후자죠, 후자. 여러분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에요. 아니야. 관심 없어. 나는 회사가 잘 되는 건 상관없어. 난 뭐만 보면 돼요? 급여만 많으면 돼. 우리는 내부 정보 이용자. 그래서 아니에요. 그럼 내부 정보 이용자는 누가 있을까요? 회사의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 이 사람들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 아는 정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무회계가 아니에요. 얘가 바로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 회계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우리는 회계라고 하면 뭐만 생각이 나요? 얘만 생각나거든. 5대5에 50%, 50%. 자, 그러면 요 두 개 다 정보인데요. 어떤 정보가 더 정보로서 가치가 있을까? 정보로서 가치. 재무회계, 관리회계. 일단은 이 재무회계, 관리회계가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달라. 완전. 자, 완전 다른 이유가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주주와 채권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할까요? 주채권자는. 얘는 돈 벌어야 돼. 투자 목적이에요. 자, 경영자는 어떤 목적일까? 뭘 때문에 이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할까요? 경영자 사장님은. 의사결정. 또 하나. 맞아요, 의사결정. 두 가지. 제가 이제 처음 회계사를 합격하고요. 첫 직장이 이제 IPO 컨설팅이라고. IPO 뭔지 아세요? 비상장을 상장시켜주는 회사. 회계법인, 은행, 뭐 다 있어 봤는데, 일반 회사에서도 있었어요. 일반 회사. 기획팀. 근데 이제 그 젊은 나이에 그 기획팀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 시각이 또 이제 원가 관리 회계를 전공하다 보니까요. 원가 이쪽만 막 보게 돼 있어. 사회 경험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싸워. 임원들하고. 왜 임원들하고 싸웠을까? 그 사회 경험이 없는 제 시각으로는 임원이 코스를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야. 왜요? 아니, 이 양반들이 급여는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데 하는 일이 없는 거야. 날마다 자고 밥 먹으러 다니고 막 싸웠지. 걔 사회 경험이 없어서. 임원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 임원 안 계실 여기는? 임원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또 혹시 임원분이 일 안 하고 띵가띵가 놀고 있잖아요. 박수 쳐줘야 돼. 아, 잘 놀고 계신다고. 골프 치러 가면 잘한다고 해야 돼요.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임원은 딱 두 개만 합니다. 하나가 바로 의사결정, 결제. 그것만 잘하면 돼. 하나는 의사결정이고요. 또 하나는 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거 두 개를 안 하면 큰일 나. 뭐라고 해야지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뭘까요? 자,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요. 갑자기 임원이 자기 방으로 들어오래. 기분이 어때요? 아, 좀 이상하죠? 한 공간에 같이 있어. 1대1로 독대하고 있어. 기분이 어때요? 정신이 하얗죠? 빨리 피하고 싶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임원이 때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회사에 임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보통 분 아니에요. 여러분 눈동자를 딱 보는 순간 다 알아. 진짜 다 알아요. 아, 이 친구가 어제 소주를 5병 깠구나. 이 친구가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왜 아는지 알아요? 저도 알아. 저도 이제 세무회계 사무소라고 조그마한 거 운영할 때
한 직원분이 너댓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아주 조그마한 조직이잖아요. 그런데도 눈빛 보면 알아. 이 친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었는지, 쇼핑하고 있었는지 다 안다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쇼핑할 때 눈동자는 아주 초롱초롱해. 그 세렝게티 초원에서 맹수가 먹이를 봤을 때 눈빛이에요. 일할 때 눈빛은 다르겠죠. 전혀 다르다고. 자, 또 하나의 역할은 성과평가. 요게 경영자의 역할이에요. 자, 이제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다르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가늠 한번 해보시라고. 자, 재무회계, 관리회계, 정보로서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을 것 같아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자, 여러분들 얘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얘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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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회계는 정보로서 가치가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다고. 우리가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왠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어떤 회사의 모든 걸 보여주는 어떤 시크릿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자, 왜 가치가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강의 들은 이제 강의에서 훨씬 많은 거 얻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 정체만 알아도. 재무에 뭐? 그렇지. 공개. 자, 회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라면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주죠. 이 재무제표는 이미 인터넷에 다 깔려 있어. 어디 들어가면 돼요? 금융감독원의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 그럼 회사가 중요한 정보라고 오픈해요? 안 하지. 오픈할 만한 정보만 하는 거예요. 공시하니까. 또 하나, 이유. 90점. 공시. 자, 이 재무회계는 있잖아요. 혹시 기업회계 기준 들어봤어요? 기업회계 기준? 자, K갭이라고 하고 KIFRS라고도 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기준이라는 게 하나여야 돼? 여러 개여야 돼? 하나여야죠.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진짜 좀 이상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회계 쪽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자존심 상하는 나라야. 원래 우리나라 기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국 기업회계 기준. 요거.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내 공부할 땐 하나밖에 없었거든. 지금 두 개야. KIFRS. 즉, 국제회계 기준. 아예 국제로 하든지 두 개야, 두 개. 그럼 국제회계 기준이 왜 나타났을까요? 나타난 이유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여러분들도. 왜 얘가 나타났을까? 언제,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예? 국가 부도의 나라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그때 다 태어났을 때인데 IMF 시절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2000년,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1990년 후반에 회사가 부도나기 시작해. 부도나니까 누가 또 부도가 나요? 회사가 부도나면 은행이 부도나는 거야. 원금 회수를 못 하니까요. 나라 돈이 없잖아요. 외국에서 봤을 땐 은행도 회사 돈 꺼줄 때 뭘 보고 꺼졌어? 우리 감사 보고서 보고 꺼졌어. 근데 감사 보고서에는 회사가 괜찮은데 다 부도난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니네 한국 회계 기준 문제가 있어. 안 믿어. 그래서 얘가 나온 거라고. IFRS가. 지금은 있잖아요. 상장사하고 금융회사는 무조건 국제회계 기준을 써야 돼요. 그 이외의 회사는 선택하게 돼 있어.
국제를 하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하든 두 개예요, 두 개. 안타깝죠. 우리나라 회계사 시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 두 개. 그럼 여러분 상장사라든지 금융회사면 무조건 회계 처리는 IFRS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I가 인터내셔널인데요. 인터내셔널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국제는. 그렇지. 우리는 미국이라 생각을 하죠. 미국이 아니야. 유럽 기준, 유럽. EU 기준이에요. 이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거래처라든지 자회사가 유럽에 있으면 똑같아 기준이. 유럽 기준. 즉 뭐냐면 얘는 기준이 있어야 돼. 이 기준. 그러면 얘는 기준이 있고 얘는 기준이 없거든요. 기준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기준이. 여기에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아. 일단은 이 재무회계가 기준이 필요한 이유부터 알아야 돼. 자, 회사에서 왜 오픈하고 정보를 막 줄까?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여러분 주식을 투자했어요? 돈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회사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당신이 투자한 돈 가지고 이렇게 회사 운영을 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남았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돼. 그 과정이 바로 주주총회야. 언제 하죠? 매년 3월 달에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주주들이 다 참석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공시하는 거. 그래서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회사에서 사용한 돈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설명을 할 때 저처럼 회계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회계라는 지식은 없어도 어떤 객관적인 상식만 있어도 이해하도록만 보여줘야 돼요. 후자죠, 후자.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모르는 정보 이용자한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각색해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무슨 이해되시죠? 즉 회계 기준은 회사의 실질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가공한 자료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돼요? 실제 이익이 나지만 손실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손실인데 이익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흑자도산 들어봤어요? 흑자도산? 흑자도산이 손익계산서상에는 이익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뜯어보면 적자인의 회사를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이익 나는데 부도 난다는 거죠. 즉 이 회계 기준 때문에 회사의 실질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시된 재무제표를 보고 이익 났다고 해서 좋은 회사 판단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공시가 문제점 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회계 기준 때문에 회사의 실질을 보이지 못한다. 재무회계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결정적인 이유.